카톡 친구 목록을 쭉 내려보면 이상한 현상이 하나 있어요. 매일 연락하는 사람들보다 1년에 한두 번 연락하는 사람들이 더 편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심지어 몇 년 만에 연락해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야, 오랜만이다 한마디면 바로 예전처럼 대화가 이어지거든요. 반대로 자주 보는 사람들과는 뭔가 신경 쓰이고 피곤하고 때로는 부담스럽기까지 해요. 이게 대체 뭘까요? 나만 이상한 걸까요? 아니면 관계를 소홀히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왜 연락을 자주 안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편한지 그 심리적 이유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친구 있지 않나요? 1년에 한 번 만나도 어색하지 않은 친구, 3년 만에 연락해도 야, 밥 먹자 한마디면 끝나는 그런 사이요. 이런 관계를 보면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우정이 깊어서 그래. 진짜 친구니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거야.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유가 좀 다르거든요. 핵심은 기대의 부재예요. 자주 연락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는 기대가 쌓여요. 이 정도는 말해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상황이면 연락 와야 하는 거 아니야. 생일 때 축하 메시지는 당연히 보내야지. 이런 기대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관계는 점점 무거워지거든요. 그런데 가끔 연락하는 사람들과는 이런 기대 자체가 없어요. 연락 오면 반갑고 안 와도 그러려니 이 상태가 되면 관계가 오히려 가벼워지고 가벼운 관계는 부담이 없으니까 편한 거죠. 여기서 재미있는 역설이 생겨요. 친한 사람일수록 더 신경 써야 할 게 많아지고 덜 친한 사람일수록 신경 쓸 게 없어져요. 직장 동료를 생각해보세요. 매일 보는 상사나 팀원들과는 항상 긴장감이 있어요. 오늘 인사 제대로 했나? 점심 같이 먹자고 해야 하나? 하지만 1년에 한 번 보는 타 부서 사람들과는 그냥 복도에서 마주쳐도 안녕하세요 한마디면 끝이에요. 오히려 후자가 더 편하죠. 이건 가족관계에서도 똑같이 나타나요. 매일 통화하는 부모님과는 왜 요즘 연락 안 해? 밥은 먹었어? 체크가 들어오지만요. 1년에 한두 번 보는 먼 친척들과는 그런 부담이 없어요. 명절 때 만나서 잘 지내? 잘 지내. 이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럼 왜 기대가 생기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관계 규범이라고 불러요. 자주 접촉하면 할수록 서로에게 요구하는 규범이 생긴다는 거죠. 예를 들어 매일 카톡하는 친구가 갑자기 3일 동안 답장이 없으면 무슨 일 있나? 화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원래 연락 잘 안 하는 친구가 일주일 동안 답장 없으면 바쁜가 보다 하고 넘어가죠. 같은 상황인데 기대치가 다르니까 반응도 다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편한 관계는 기대가 없는 관계가 아니라 기대가 적절한 관계예요. 전혀 기대가 없으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그냥 아는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기대가 너무 많으면 관계가 무거워지고 적당한 기대만 있으면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가끔 연락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편한 이유는 서로에 대한 기대가 딱 적당한 수준에서 유지되기 때문이에요. 1년에 한 번 정도 보면 좋겠다. 가끔 안부 물어보면 반갑다. 이 정도의 기대만 있으니까 부담이 없는 거죠.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바로 업데이트 부당이에요. 자주 만나는 사람들과는 일상을 계속 공유해야 하거든요. 요즘 뭐해? 주말에 뭐했어? 회사 일은 어때? 이런 질문에 매번 대답하려면 은근히 피곤해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더 그렇죠. 하지만 가끔 만나는 사람들과는 큰 이벤트만 공유하면 돼요. 요즘 이직했어? 연애 시작했어? 여행 다녀왔어? 이런 큰 변화만 말하면 되거든요. 일상의 사소한 것들을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훨씬 가볍죠. SNS를 생각해보세요. 매일 스토리 올리는 사람들 피드는 부담스럽지만요. 1년에 한두 번 인생샷 올리는 사람들 게시물은 보기 편해요. 정보의 양이 적으니까 소화하기 쉬운 거죠. 여기서 또 하나의 심리적 요인이 등장해요. 바로 이상화 효과예요. 자주 안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좋은 기억만 남거든요. 매일 보는 사람들의 단점은 계속 보이지만 가끔 보는 사람들의 단점은 잊혀져요. 그래서 그 친구 참 좋은 애야 하는 기억만 남는 거죠. 실제로는 그 친구도 단점이 있고 만나면 답답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자주 안 만나니까 그런 게 기억에서 사라지는 거죠. 이건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원거리 연애가 처음엔 힘들어도 오래가는 이유 중 하나가 이거거든요. 만날 때마다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노력하고 안 좋은 모습은 숨기니까 서로에 대한 이상화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나쁜 걸까요? 자주 연락하는 게 좋은 관계고 안 하는 게 나쁜 관계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심리학자들은 오히려 이렇게 말해요. 건강한 인간관계는 다양한 친밀도를 가진 관계들의 조합이다. 매일 붙어있는 친구도 필요하고 1년에 한 번 보는 친구도 필요하다는 거죠. 둘 다 각자의 역할이 있거든요. 자주 만나는 사람들은 일상의 감정을 나누는 역할을 해요. 오늘 상사한테 혼났어. 점심 뭐 먹을까? 이런 즉각적인 교류가 가능하죠. 반대로 가끔 만나는 사람들은 삶의 큰 흐름을 돌아보게 해줘요. 1년 전 나는 뭐 했지?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어떻게 변했지? 이런 시간의 간격이 있으니까 오히려 삶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필요한 거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연락 자주 안 하면 관계가 소원해지는 거 아니야?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편한 관계는 연락 빈도와 상관없이 유지되거든요. 중요한 건 빈도가 아니라 진리예요. 1년에 한 번 만나도 진심으로 반가운 사람이 있고 매일 봐도 껄끄러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게 더 좋은 관계일까요? 당연히 전자죠. 연락 빈도는 관계의 깊이를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에요. 오히려 서로에게 부담 주지 않으면서도 진심이 통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최근 20대, 30대 사이에서 가벼운 관계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졌어요. 예전처럼 끈끈한 의리나 헌신을 요구하는 관계보다요. 필요할 때 연락하고 아니면 각자 살고 이런 느슨한 관계를 더 편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냉정한 걸까요? 아니에요. 이건 자기 보호의 한 방법이에요. 요즘 세대는 이미 일과 커리어로 충분히 바쁘고 거기에 인간관계까지 신경 쓰기엔 에너지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인 관계를 선택하는 거예요. 적은 에너지로도 유지되는, 하지만 필요할 때는 든든한 그런 관계를 원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관계가 결코 얕은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성숙한 관계일 수 있거든요. 나는 네가 필요할 때 언제든 도와줄게. 하지만 평소에는 서로 간섭하지 말자. 이런 암묵적인 약속이 있는 관계예요. 친구가 힘들 때 달려가서 도와주지만 평소에는 매일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죠. 이게 진짜 믿음 아닐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관계를 가끔 연락하는 관계로 만들어야 할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각 관계에 맞는 적절한 거리를 찾는 거예요. 어떤 친구와는 매일 연락해도 부담 없고 어떤 친구와는 1년에 한 번이 딱 좋을 수 있어요. 억지로 자주 연락하려고 하거나 반대로 연락 안 한다고 죄책감 느낄 필요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편한 주기를 찾으면 되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지금 어떤 친구와 연락이 뜸해졌다고 걱정하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관계가 정말 소원해진 걸까? 아니면 적절한 거리를 찾은 걸까? 1년 만에 연락해도 반가운 사이라면 그건 소원해진 게 아니라 서로에게 편한 거리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관계가 때로는 가장 오래 가거든요. 정리해볼게요. 연락을 자주 안 하는 사람들이 편한 이유는 기대가 적당하고 업데이트 부담이 없고 좋은 기억만 남기 때문이에요.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건강한 관계의 한 형태죠. 중요한 건 연락 빈도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진심이거든요. 1년에 한 번 만나도 진심으로 반가운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몇 명이나 있나요?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세요.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고 미안해하지 마세요. 그냥 만날 때 진심을 담아 반갑게 인사하면 돼요. 그게 바로 편한 관계의 비밀이니까요. 여러분 모두 부담 없이 오래가는 관계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랄게요. 연락은 가끔 해도 마음은 항상 가까운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